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스트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두 분 요즘 부쩍 이렇게 바빠지셨더라고요. 예, 어제 또 한경이든가 이렇게 그 올라온 그 보니까 이제는 살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다 좋고 좋을 때는 좋고 좋을 때는 막 사이도 좋고 의도 생기고 뭐 이렇게 서로 베풀고 이래 되는데 어제 두 분 잘하면 주먹 다짐도 나오더라고 이제 톰과 제리가 엔솔 얘기하시다가 약간 뭐 근데 원래 그 다른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요. 네. 밖에 나가면 때로는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컨셉입니다. 컨셉입니다. 네, 컨셉이죠. 제 어떻게 존경하는 버럭 소장님과 탐 소장님께 근데 왜 눈빛이 흔들려요? 존경해요. 코평수 넓어지고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인포맥스가 최고라. 네. 벌써 최고라. 최고입니다. 네. 여기가 마음의 고향이라. 그렇죠. 네. 고양이는 톰이고요. 쥐가 제리입니다. 예. 그래요. 저기 뭐랄까 사실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예고됐던 2,600포인트를 갖다가 오늘 건드렸고 그리고 또 뭐 이따 김 대표께서도 뭐 한번 짚어주시겠지만 뭐 나름 의미 있는 레벨에서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한번 찬찬히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위클리 리포트 한번 보시고. 네. 1월 4주 마지막 주 위클리 리포트인데요. 참 보면 이제는 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근데 지금 흘러내린다. 네. 한 달 사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도 만만치 않게 하락했구나. 그러면은 김 대표님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밑에 파란색 코스닥 그 위에 나스닥. 예. 그다음에 닭 둘이가 그다음에 투닥이고요. 투닥이고 그다음에 코스피고 코스피. 네.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상해 종합 중국이 조금 낮고. 근데 유럽이 오늘 빠지는 게 이 격차 좀 그러면 결국 또 이제 거의 뭐 키 맞추기 하겠네요. 네.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나가는 입장 쪽에서 뭐 볼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유럽이나 중국 상해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나요? 그건 아니죠. LG 엔솔 상장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장이네. 물론 큰 부분인데. 거기 이제 LG 엔솔이 빠지는 데다 기름을 좀 붓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주요 이슈는 아니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엔솔이 조금 좀 더 매를 심하게 만든 결과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란 증시에 대해서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저질 체력이라고 하더라도 저질 체력? 어차피 미국은 그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는 거고 한국이나 뭐 차라리 이제 중국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것도 못 참아서 기어이 더 그러니까 하락률을 보게 되면 1월 달에 하락률을 전 세계 최고로 찍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정도는 LG 엔솔이 큰 역할은 했죠. 그렇죠. 맞아요. LG 엔솔이 이따 뒤에서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따가 우리 한 10분 내지 15분 집중적으로 한번 씹읍시다. LG 엔솔이 씹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 김민수 대표 불편해하시네. 아유 그게 아니고 욕만 안 하시고. 우리가 언제 욕을 합니까? 언제 욕했어요? LG 엔솔 같은 훌륭한 회사를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게 욕이에요. 그게 욕이에요. 왜 훌륭해? 왜? LG가 훌륭하니까 삼성도 따라 안 되는데. 삼바. 이상에 제가 먼저 사과부터 시작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랑 얘기할 때 그 삼성전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견해를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율을 삼성전자와 삼바를 중에 뭘 가져갈래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를 가져가겠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안 했고요. 물론 PER이 높은 상황이지만 작년 영업이익률이 80%가 올랐거든요. 이런 영업이익률 추세라면 충분히 그 PER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픽스하고
어떤 그 투자 관계를 선정하는 게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의 그 관계 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픽스의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적 분할과 같은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에픽스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조를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그걸 일으켜다가 바이오에픽스를 이제 사는 건데 지분을 해서 이제 거의 확보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증권가에서는 뭐 상장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주 배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주주 배정이란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주주 배정이란 게 무슨 주주 우선 배정. 주주 우선 배정. 근데 그걸 가지고 전 진짜 희한한 게 그 오늘 삼성 바이오 폭락했었어야죠. 근데 폭락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깨임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을 바꾸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물론 이제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저는 그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추후 의심도 안 합니다. 정말 이재용 부회장도 미래 먹거리는 생명공학에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구도도 그렸어요. 아버지가 반도체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지금 후광으로 반도체는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몇 차례 이제 시도했다가 아직까지 없는데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이거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봤는데 지금 뭐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좀 돌달 두드려 보고 앞으로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분 아니시죠? 삼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성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그래서 잠시 특파원의 삼성 본인도 해놓고 보니까 썩은 개그 맞죠? 방금 사성. 그런 건 잊어주십시오. 그냥 그런 거 다 콕콕 집어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게 잘못됐네요. 코스피 일봉하고 월봉입니다. 요거 코스피 왼쪽은 코스피 일봉이고 네, 오른쪽은 코스피 월봉. 네, 그렇답니다. 네. 이런 공영방송에서 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네. 월봉. 그것도 또 꼭 짚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매일 차트 보시는 우리 투자분들이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일단 폭포수가 나왔습니다. 폭포수가 나오고 일단 딱 걸렸는데 보통 제가 뭐 시장 그렇게 뭐 자세히는 안 보지만 그래도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격도인데요. 제 나름의 이격도. 근데 뭐 지수 이격 55일선을 가지고 만든 이격도인데 이게 90 깨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거의 한 몇 년?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빼고 그 전에 그러니까 유례 없는 사태입니다. 이게 유례 없죠. 90이 깨졌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깨진 거 보고 이건 어제죠. 어제 90포인트 빼는 거 보고 이건 해도 너무했구나. 그래서 또 그냥 매매는 좀 미친 척으로 했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진짜 가기 힘든 지수 때까지 단기 이격이 확 벌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번 이제 탄력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리든가 이럴 가능성은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월봉 같습니다. 이거 월봉을 보면서 딱 역시 우리 버럭 소장님께서 이진우 소장님께서 아무리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얘기? 뭐 인간 지표라든가. 전 좋은 것만 들었습니다. 다 그런 얘기 있으면 얘기해요. 자체 내가 들은 얘기 해보셔. 인간 지표라고요. 안 그래도 지난주 방송하고는 그렇게 또 뭐 언제야 저 차트 한번 들고 와서 막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찍고 했을 때 확신을 갖고 풀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몇 분 있으시더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월봉을 딱 보다 보니까 역시 우리 버럭 소장님은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그래요. 뭐 썩어도 준치라고. 준치세요? 썩어도 준치라고.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거성처럼 이렇게 환하게 인포맥스를 비춰주고 계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진짜 역시 대가 감사합니다. 대가 리는 아니고 2년 만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 때 맞추신다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딱 걸린 게 그때 기억나는 게 이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맞추셨죠. 그랬죠. 소장님께서 버럭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자리에서 딱 돌아가는 거 보고 역시 그런 자리였는데 이 월봉 그러니까 연봉이 이게 지금 월봉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과도한 이격도
좀 줄일 필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다 들어왔다는 쪽에서 일단 오늘 보여줬던 저가는 의미는 있다라는 쪽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네. 첨언을 하자면은 네. 우선 왼쪽에 일봉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제 저게 폭포수처럼 하는 우리 가끔씩 그런 묘사를 하잖아요. 네.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폭포수처럼 훅 떨어지다가 특히 어제 같은 27일 같은 저런 짱대 음봉이 나오고 네. 뭐 장중에 100포인트 가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딱 이제 2600을 건드렸잖아요. 네. 오늘 또 2600을 건드렸고 그리고 저 이 2600은 또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당시 재작년 3월 저점에서 우리가 작년 6월 25일 날 찍었던 3316까지의 거기에 대해서 딱 38.2%라고 하는 또 누구나가 어지간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다 입력되어 있을 만한 레벨이었고 네. 또 그 2600을 저 월봉을 조금만 더 X축을 넓게 왼쪽을 좀 더 봤더라면은 어디에 딱 끌리나 하면 그 2600은 2018년 2월 우리 장 꺾일 때 고점입니다. 뭐 이래저래 하니까 오늘 같은 정도에서는 반등 나와주는 게 맞죠. 네. 맞는데 딱 보니까 느낌이 그거잖아요. 야, 공이 살렸다. 권투로 치면은. 네. 권투로 치면 이거는 한 방만 더 들어가면 자빠지는데 공이 살렸다 하고 요번에는 1분 쉬는 게 아니고 한 5분 쉬어요. 그렇죠. 토 일 쉬고 예. 월화수까지 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후달후달 하는 거지. 저 그림으로 해서 바로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은 차트만 봐서는 저기서는 반등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 바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저 뭐 5일선인가? 아, 이건 3일선입니다. 3일선. 네. 3일선이라도 머리를 닿을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월화수 사이에 바깥에서 더 뭐 그거 하든지 진짜 장난치다 애 벤다고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터지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어쨌거나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의미 있는 레벨에서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일단 해석하기로는 2700. 네. 예, 여기서 이제 좀 아마 언젠간 무슨 빌미를 해서라도 한번 찍긴 찍었을 것 같은데 네.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좀 과했던 게 같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배제하고 났었을 때 그걸로 하락했던 게 2,700 부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맞아요. 예,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면 또 월봉상이 중요한 저항으로 바뀐 자리가 여기죠. 2,800 한 20, 30쯤 될까요? 이 정도가? 네. 그 맞아요. 예, 요 정도쯤이 이제 그 정도가 중요한 또 이제 중요한. 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저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네, 인정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아니야. 나름대로 지금은 정확한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잘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잘 봐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민수 대표께서.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방금 저기서는 지금 포인트는 그거죠. 네. 지금 이제 3,300 그때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2,600까지 밀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그렇죠. 이제 관건인 거죠. 네. 여기서 이 반등을 갖다가 가는 와중에 반등 장세 와중에도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든지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소외당하든지 이 게임이라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우리가 이제 한 10% 정도 빠졌을 때는 고점 네.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죠. 약간 네. 반신반의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도주들을 좀 물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 정도 지금 고점에서 한 20% 밀렸거든요. 그렇죠. 고점에서 20% 밀렸을 때 몇몇 사례들을 보면 주도주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개별 이슈라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큰 폭으로 밀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이 물론 뭐 테슬라 영향이라 하더라도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도주여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던 가운데 한쪽에서 보면 포스코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건설 쪽은. 예, 건설 쪽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은 오늘 다 올라왔으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이 이후에 뚫고 가는 것은 과거의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팁 하나만 드리면요. 팁. 네. 어제 거의 다 음봉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으로 나옵니다. 예. 종목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제 음봉을 감싼 거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다 뭐
어제 연봉보다 더 올라간 네. 거. 어제 연봉 네. 높이 그 고점보다 더 올라간 거.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아하. 네, 이런 종목 맞아요. 네. 네. 잘 보십시오. 잘 보라.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예. 의미 있는 캔들이죠. 그런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건데 제가 대신 얘기하면 네. 4분기 실적 이게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예요. 예. 4분기 실적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2021년 실적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4분기를 보통 4분기 실적을 얘기 안 하고 3분기까지 하다가 누적으로 얘기하면서 한 해 실적을 얘기하는 기업들 보면 4분기가 조금 뭐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좀 내세우기가 좀 부끄러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년은 화려한데 4분기만 놓고 예. 쪼그라든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올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오늘 대표 주자죠. 외국인과 기관들 다 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가 돋보였고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 처음으로 얘기 꺼냈고 설비 투자 계속한다고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SK하이닉스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였기 때문에 네. 좀 첨언을 좀 말씀드리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뭐 차 소장님께서는 또 김민수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가 하셨고 네. 저는 두 분 얘기하신 거 듣다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숟가락 하나 얹으면은 이번 이렇게 한번 대차게 한번 부러지고 나서 지금 저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2600 이후에 올라갔던 폭이나 시간하고 거의 대칭이죠. 네. 그죠? 네. 완전 접히잖아. 대깔꼬만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대차게 한번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든 아니면은 베어마켓에서 베어마켓 랠리 내지는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 기술적 반등이든 표현은 뭐든 간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빠진 거에 뭐 한 3분의 1이라도 돌리 세우나 절반까지도 돌려 세우나 이 게임으로 이제 가는 와중에 조금은 차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겹치지만 그동안에 좀 부품했던 것들 숫자도 안 나오고 실적도 없고 그냥 뭐 황당한 스토리 뭐 꿈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받쳐줘야 되거든 실적이. 그렇죠.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려면은. 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원래 금리 인상기 투자입니다. 그게. 금리 인상기의 투자죠. 예. 실적 맞아. 안 나오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여기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돌아가는데 이게... 오늘은 서로 의견이 이렇게 막 일치하고 하니까 뭐 훈훈하다 해야 되나 아니요,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오늘 이제 올라와도 네. 그나마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연휴를 그나마 조금 이제 편한 상태지. 사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프고 피 흘리고 있고 계시고 그런 상태잖아요.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든 KTX든 네. 귀성길에 그다지 뭐 표정들이 좋으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좋으실 수는 없죠. 네. 그나마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인상 쓸 것을 조금 할 정도인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다.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아니었으면 어떠한 지금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떨어졌다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기대는 언덕이 없죠. 네, 기대는 언덕이 없는데 지금 실적들이 다 잘 나오는 기업들 보면 물론 실적이 나와도 뭐 삼성전자 같이 반응 안 하되 이게 네, 아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이 실적을 잘 봐서 네. 정말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 버틸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내가 그 종목이 없다. 네. 내 종목들을 보니까 4분기 다 짜그라지고 올해 예상 전망치 다 짜그라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바깥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설 연휴 초반에 잘 즐기시고 막판에 가서는 정말 재무제표 나온 것들을 한번 파보실 필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참 미리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월화수 우리는 뭐 휴장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춘절이라고 해서 다음 주 그냥 뭐 다 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목요일 날 이제 새롭게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한번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또 인포맥스에서 또 수요일 날 인포맥스 라이브를 갖다가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오후 6시에 톰과 제리 함께 그렇게 시작하고 그날 또 봬요? 좀 고생 좀 해주세요. 고생 좀 해주시고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그날은 원고 만드실 거죠? 네, 원고. 아 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날은 저하고 홍선혜 아나운서하고 이제 더블 MC로 그렇게 또 가겠으니까 6시에 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아 지금 빨리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름 까먹으셨어요 벌써? 시간이 좀 없는데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위클리 리포트 아직도 안 끝났다. 네. 다음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나 저기 중요하다. 파란색 신용장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리포트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좀 이제 첫째로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 훅 올라왔네. 다시 올라왔죠. 저건 엔솔 영향이겠죠. 엔솔이 자금이 지금 빠져나간 상황, 그러니까 환불이 다 됐습니다. 네. 자금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네. 네. 오, 그 좋네. 딱 안 나가는데 일단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원래 이거 안 나가고 설 이후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빠져나간 건지. 근데 이거 이제 철회했거든요. 네. 철회했으면 에이 할 거 없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지 아니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좀 사봐라고 해서 이게 자금의 역할로 할지. 요게 이제 결판이 나와야죠. 예, 다음 주 이 글로벌 리포트 할 때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고객 예탁금이 저렇게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탄약고에 다시 또 실탄 채웠네. 실탄 채워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이왕 물린 건 물린 거다. 신규로 자금 넣고 지금 살 때 아니냐라는 누가 얘기. 물려? 천하의 김민수가. 아니요, 다른 분들 이해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약해서요. 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뭐 한 30%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로 지금 자금 들어와서 사서 단가도 낮출 겸 이렇게 많이 빠진 자유시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터링을 하겠다. 물타기를 하겠다. 그게 워터링입니까? 그게 이제 물타기가 워터링이고 파이어링도 있고요.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건 버터링이지. 네. 죄송해요. 저도 좀 개그로 뜨고 싶어요. 죄송해. 그래 워터링 그 물타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셨어요? 물 한잔 하셔. 물타기에 죄송해. 그래서 내가 큰 잘못했나 보다. 아닙니다. 원래 이때 버럭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근데 오늘 장이 좋아서 그나마. 네. 아니 그거보다도 아시면서 왜 그래? 본부장님한테 지금 한 10분 딱 끼고 왔잖아. 그렇죠. 네, 좀 격조 있게 해라. 네. 방송. 격조 있는 버터링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신용 잔고인데요. 네. 이번에 아마 이게 좀 후행이다 보니까 결제 잔고를 보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난 2820대 신용 잔고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까지 여기도 차트가 통하네. 전저점에 오니까. 그쵸. 전저점까지 오네 또. 네. 아직 추세를 모르고 일단 또 일부는 털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 아마 다음 주 거까지 한 화요일쯤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네. 그때만큼이나 가파르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양시장 합치면 한 2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지난번 저점대에서 보통 저점을 잡을 때 보면 코스닥이 9조 밑으로 갑니다. 신용자금가. 한 8조 초반대?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수치가 나와서 신용이 정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또 가벼워지죠, 몸짓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력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신용잔고 추이도 일단 많이 가벼워졌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고객 예탁금이 다시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진 거하고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는 큰 호재입니다. 일단 신용잔고에서는 악성 매물 부담은 좀 많이 줄었다. 네네. 그리고 저게 신용잔고가 어디서 줄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신용이 털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보통 신용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털리는 것들이 저렇게 털릴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 업종들이 뭐냐? 삼성전자는 아니고요. 그렇네요. 삼성전자 아니고 자동차 아닙니다. 아니네요. 엔터, 게임,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털렸기 때문에 그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거의 궤를 같이 하죠. 그런 쪽은 지금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있다. 오늘 이렇게 중간에 개가 안 치고 진지하게 가니까 뭔가 이렇게 중심 있고 결이 잡히네.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본까지도 보고 해서 복습까지도 하는데 정말 산만해 우리 방송.
내용은 끝나고 나서 뭔 소리 했는지 톰과 제리가 뭐 웃자라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그 뭐 서로 낄낄거리고 뭐 욕하고 서로 익하던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욕이 최근에는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거. 그랑데밖에 생각 안 나. 네. 자 격조 있게 갑시다. 네. 오늘 뭐 심지가 있네 방송이. 심지가요? 네, 태우겠습니다. 오케이. 전반기는 그랬으면 후반기는 또 바꿔야겠죠. 아직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지금 정강 후약. 오케이. 정강 후 크레이지입니다. 전진 후계. 전반은 진지하게, 후반은 개그. 오케이. 렛츠고. 요즘 소장님이 공부하시나 봐요. 요즘 공부하시나 봐요. 네. 아드님하고 이렇게 다 다양한 얘기를 그래서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는 짧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연기금. 아이고 연기금 어태식이 돌아왔구만. 네. 욕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LG 엔솔 살라고 저랬나?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한 엔솔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럽시다. 네. 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연기금이 2.25조 원, 그러니까 2조 2,500억 원을 샀습니다. 예. 연기금이 외국인들이 드립다 팔아대는 것을 연기금들이 2조 넘게 받아냈습니다. 그걸 차 소장님이 지금 계속 분노하시는 게 그거 아니야. 예. 항상 그 기울어진 운동장. 왜 외국인 분들에게는 의무 보유 계약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바로 털게도 하고 그 물량이 900만 주입니다. 그걸 갖다가 연기금은 2조를 받았습니다. 공모가 자체도 비싼 거 아니야 싶은데 그 공모가에 따블 비스무리한 레벨에서 허겁지겁 담고 그걸 갖고 우리 차 소장님은 막 화를 내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제리는 또 이제 연기금 대변인처럼 어떨 때는 위메이드 대변인, 어떨 때는 테슬라 대변인, 어떨 때는 연기금 대변인처럼 해가 본질을 놓치고 계신데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대변인 하면서 그 각 회사의 돈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후원만 갖고도 내 보니까 빌딩 몇 개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걸로 주식 계속 깨지는 건 메꾸는 것 같아. 오히려 수익률 조작일 것 같아. 예, 뭐 하여튼 뭐 일단 보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연기금 2조 2,500억을 매수했는데 지금 평균가가 52만 1,627원입니다. 평균가가. 그럼 지금 평균가 대비 13.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2조 2,500억 원에 사자마자 13.7% 빠진 게 평가 52만 원이니까 예. 어제 오늘 샀으니까 예. 13.7%가 빠졌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 봤을까요? 뭐 계산 안 돼요. 3천억입니다. 3천억 이틀 사이에 깔끔하게. 3천억 날리고 이틀 사이에 이게 3천억을 쟤네가 2조를 있는 돈이 아니라 뭔가를 팔아서 2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그 이틀 동안에 판 것은 다 오르고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더 오르고 죽인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잠깐만요. 여기서 소장님이 계산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연기금 대변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 오늘 벌써 입금 됐겠다. 입금 됐네. 그게 아니라 이 수익률이 계산이 땡 울렸지 방금. 어디 꺼들어. 예. 계산이 잘못된 게 연기금 최근 이틀의 매수 단가만 갖고 계산을 한 건데 연기금 원래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다 수익권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만 받은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죠. 그러니까 같이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수익을 안 난다고. 그 같이 계산할 필요 없고 지금 까먹은 3천억 원에 대해서 내가 내 돈 까먹은 거 아니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이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덜 받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열을 받아? 차 소장님한테? 연기금이요. 연기금. 지금 입금 됐을 텐데 다시 출금해 갔어요. 그래서 연기금한테 짜증나는 거는 지금까지 IPO 대형 IPO들 다 보세요. 처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그걸 그렇게 끌어다가 저 위까지 보내더니 거기서 30몇일 동안 계속 샀지 않습니까? 네. 패시브 편입된다고. 네.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놓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이만큼 빠지는데. 예. 적자전환.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고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연기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한 겁니다. 저희 돈. 네. 저희 호주머니들은 다 열심히 일해서 만든 이 돈 가지고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어디 뭐 러시아 연기금입니까? 이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또 불을 지피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21년에 그 기업 공모한 거 소위 대여급이라고 해서 공모한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고점 대비해서 70% 빠졌고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 50% 빠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카카오뱅크 공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싸요. 예, 바싸가. 바싸. 예,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공모가와 비슷한 근접하고요. 지금 삼바는 아주 공모가 대비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삼바는 더 높죠. 삼바는 유일하게 높은데. 유일하게 높은데. 예,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부근이고요, 지금. 근데 고점 대비해서 57%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바싸는 공모가 대비 지금 160% 올랐습니다. 그나마. 네. 근데 최고 대비해서는 50%가 빠졌고요. 크래프톤 아하. 공모가 대비 44%. 고점 대비는 고점 대비 52% 하락.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오늘 SNS에 정리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뭐 비슷해요. 미국에 가갖고 로빈훗 공모가 대비 지금 한번 보시고 쿠팡, 코인베이스, 뭐 리비안 뭐 이런 애들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건 그냥 저희가 IPO 그만하겠습니다. 말씀하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저희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는 게 계속 당겨진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도 안 낳고 출산율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진짜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돈 들어올 때는 없고 나갈 때는 많아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 시장 그러니까 뭐 해외도 마찬가지 뭐 투자하고 뭐 대체 투자 다 한다고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 뭐 어떻게 된지는 일단 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운용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통 보면은 연기금에서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가 기준이 운용 그 헤드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 방식이 코스피보다 떨어지면 죽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코스피 몇 % 올랐니 빠졌니 그걸로 따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 뒤에 운용자금 계속 재계약할 때 딱 가보면은 그러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년 뒤에 가서 코스피보다 0.5% 우리는 계산하여 우리 자금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타겟이 왜 코스피란 쪽에 목을 매면서 계속 벤치마크를 할 수 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 아닐까 이게? 그냥 차라리 차영주 소장님한테 주세요. 주셔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연기금 국정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연기금 국정감사를 받으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뭐 이게 전 랄프 렌저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는데 거기 맨 앞장에 들어있는 그 표현이 비유가 너무 좋다라고 봅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자 나라의 얼룩말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 나라의 얼룩말. 그러니까 사자들이 사는 나라에 얼룩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룩말은 잡아먹기 그 무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잡아먹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룩말은 무리를 지고 무리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 생활을 하면 그 무리 안에 뭔가 오물도 다 있을 거고 풀이라는 것도 다 밟아서 그러니까 맛있는 풀이 없는 거죠. 근데 맛있는 풀을 먹으러 뛰쳐나가는 순간 사자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죠. 이게 펀드 매니저들을 비웁니다. 제가 연기금 펀드 매니저라면 제가 똘똘한 기업을 찾아서 가서 수익률을 내봤자 너 그냥 뭐 잘했다 이 소리 듣는 거고 혹시 잡아먹히면 너 그거 왜 샀니? 바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김인수 대표가 얘기한 대로 고만고만한 수익률 나는 그냥 뭐 적당히 똥이 묻건 뭐가 흙이 묻던 이것만 먹고 살겠다라는 비유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니 국회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김인수 대표를 국회로 결론이 그겁니까? 김인수 대표를 국회로. 안 됩니다. 매매해야 됩니다. 갈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 넘어가고요. LG에솔은 전기전자 업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왔고요. 다음으로 외국인 진짜 오래 걸렸네 이거 하기.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또 열받는 종목이 몇 몇 있다 보니까 그건 빼고요. 뭐가 있죠? 위메이드가 없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위메이드는 뭐 그거 없는 게 당연할 거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눈길이 가는 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들어온 거는 뭐 그냥 뭐 또 패시브 쪽인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요. 하이닉스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또 종목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서로 엇갈리네요. 다른 와중에 그래도 참 보면은 진짜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코스피 시총 순위로 해서 주르륵 파는 이 기관의 행태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ETF 쪽은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ETF 쪽.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일진머티리얼즈죠. 이거는 보니까 기관들은 한 며칠 동안 죽어라 팔고 외국인들은 죽어라 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가는 저 밑에 와 있습니다. 동박 이것도 쇼티지입니다.
동박도 지금 뭐 SKC도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증설해서 이제 잘 해보려고 이제 나가고 있는 과정 쪽에서 네. 이런 걸 왜 다 갖다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금융주들 좀 사고 있고요. 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보여지고 나머지 코스닥에서도 뭐 사고친 에코프로는 뭐 그냥 그렇다고 쳐도요. 네. 마찬가지로 첨보, 이녹스 첨다수, 첨보 이런 종목들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구심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은 계속 사네요. 네, 계속 사고 있고 거기다가 좀 눈길이 가는 게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게 업종이나 섹터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네. KCC 같은 경우도 이제는 또 실리콘 얘기 나오면서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저 인수했던 모멘티브 생각하게 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볼 게 지금 IT 부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심텍이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눈길이 가고 있다. 근데 뭐 겹치는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태클을 중간에 너무 많이 거니까 김민수 대표가 차분하게 위클리 리포트를 뭐 발표를 못 하네요. 우리가 일단 반성합시다. 예, 아닙니다. 저는 입금 기다리다가 왜 안 와 그러다가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합시다. 네. 테슬라가 어제 11.5% 빠졌어요. 테슬라가 네. 천하의 테슬라가 하루에 108불이 빠져가지고 지금 829불입니다. 얘가 1200 얼마였나? 1400 얼마였나? 고점이 뭐 그 정도. 네. 네. 잠깐만 한번 봅시다. 1243불이었네. 고점이. 자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일단 테슬라 왜 뭐 국내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테슬라는 뭐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왜 그래요? 로봇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네,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약간 그 뭐야 뭐 서플라이 체인에 아직까지 뭐 어려움이 있다 이래 됐고 반도체 수급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러고 네. 그놈의 사이버 트럭은 또 안 된다며. 아, 그 사이버 트럭 그거 사겠습니까? 그 모양 보면. 누가 카대 그거 사이버상으로만 존재하는 트럭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군수용품 아닙니까? 장갑차던데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EPS가 $2가 나오대요. 오, 그래요? 예,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면 4달러는 언제 가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삑 방금 왜 산으로 간다는 네. 옐로 카드. 예. 진짜 재밌던지. 그러니까 재밌지 않으면 참자. 그렇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세 명은 좀 과하니까 모든 양기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일단 좀 틀어매고 네. 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가 테슬라 하게 되면 고퍼의 대주자. 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기억으로는 순이익 나와서 좋아했다고 했을 때 PR 계산해 보게 되면 300 몇 배 나왔었죠. 네. 네. 이번에 계산하면 몇 배인지 아세요? 오늘 주가에다가 네.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제? PR 60배입니다.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양호해지지 않았을까요? 많이 양호해졌네요. 네, 많이 양호해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나마 많이 개선됐으니까 좋아할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흐름을 계속 못 가게 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고요. 대표적으로 칩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예. 그 천하의 테슬라도 부족할 정도면 나머지는 더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변화가 반도체주까지도 다 그냥 같이 뭐 반도체주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긴 하지만은 거기서 다 같이 영향받다 보니까 흔들리는 게 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일단 테슬라 자체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 테슬라 뭐 거의 머스크 보면은 사기꾼 같이 막 헬렐레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할 건 하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인식은 벌써 바뀌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이 정도 실적을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가게 되면 망하는 회사는 아니죠.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평가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 쇼티지라는 얘기 있거든요. 예. 이 쇼티지라는 얘기는 반도체 쇼티지, 배터리 쇼티지 다 합니다. 다. 배터리는 뭐 아니라고 배터리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촉발했던 게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도 같은 맥락일 거고 네. 결국에는 카테고리가 정점으로 가는 거는 코로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이게 지금 뭐 또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이제 풀린다라는 과정으로 연준도 그렇게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게 변수로 남아 있는 건데 네. 이 변수가 지금 상수화되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액션을 같이 취하는 거고요. 네. 이런 단계 쪽에서 결국은 오미크론의 변화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우리나라도 지금 폭증하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주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다 막 사과 방송 또 하고, 네,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외국인도 오늘 휴마시스라는 종목 막 대거 사더라고요. 저 아까 코스닥 제일 위에 있네. 아까 저 표에 보니까.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예. 예. 휴마시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갈 정도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증상이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폭증했다가 또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런 공급 문제부터 인플레이션 급증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은 살짝 풀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김민수 대표 얘기한 걸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테슬라 문제가 지금 성장주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고포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솔직히 자동차 판매로 이익을 지금 뭐 이익 구조를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100% 자동차 판매량으로 이익 난 것은 아닐 겁니다. 역시 테슬라 이익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거든요. 환경 보조금이거든요. 네. 환경 보조금이 근데 지금 갈수록 줄이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게 그러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서 산업을 키우지만 산업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는 보조금을 줄이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줄이는 시간과 그 시간에 결국 자기네 매출로 이것을 메꾸는 시간, 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계 전반적인 불황인 반도체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런 사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기아에 벌써 발목을 잡혔고 지금 이제 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테슬라는 쫓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신차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었고 벤츠가 이번에 저는 그 CES에서 100km 가는 배터리 만들어낸 게 1000km 죄송합니다. 1000km 가는 걸 만드는 게 저는 100km면 큰일 나요. 아니 미안해. 중국차도 아니고. 미안해. 네. 1000km 가는 게 획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벤츠가 배터리를 소리소문 없이 내놨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성장주들이 이제 소장님도 앞서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성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진지한 성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성장주에 줬던 것들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 지금 이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네. 아까 말씀하신 저도 기사를 봤는데 원래는 로봇에 예. 그때 그 행사 때 그 사람이 그냥 천조가리 안에 뒤집어 쓰고 나와갖고 무슨 걸어올 때는 뚜벅뚜벅거리면서 로봇처럼 걸어왔다가 막 이렇게 숭구리당당 하고 갔던 그 로봇.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우, 사면 안 되겠네. 사면 안 되겠다. 내가 어우, 사람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문제는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 아니 그 로봇을 만든대요. 원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죠. 제가 자 그러면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처럼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예. 나 원래 좀 뒤끝 있는 사람인데. 예. 2021년에 그 딱밤은 예. 네, 두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예. 제대로 딱밤 말고 예. 예전에 꼬집게 하라 하셨던데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와 너가 보지 마시노 이거. 너가 보지 마시노. 이거 한번 합시다. 그래 어떻게 저희가 너가 아니 해 넘어가기 전에 예. 테슬라가 로봇 그때 보여줬던 그거 예. 막 춤도 추고 막 하는 거의 날씬한 사람 배도 안 나오고 이런 날씬한 로봇 그 와중에 어디다가 저 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배터리는 어디다 집어넣나 싶은 그런 로봇은 디자인이 이쁘더만. 네. 자 로봇 생산할 수 있다 없다. No. 그럼 내기가 안 되는데. 저도 안 돼요. 저도 노니까. 그럼 내기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얘기는 너가 아버지 로봇 만드시네 그나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구를 지키십니다. 아니 근데 얘 양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험 생산입니까? 시험 생산하겠죠. 아유 씨. 어쨌든 자율주행 갖고 지금 울가문기 몇 년째인데 로봇 갖고 앞으로 한 10년 가겠네. 어떻게든 한 대 때려 보시려고 지금 저거 한번 걸려라. 걸리면 한 대 아우 뭐 이런 아우 씨. 안 되니까 한 대 때리고 싶으셨는데. 그리고 진단 키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PCR 검사를 가서 자동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진단키트에서 뭔가 나와야 PCR 검사를 받으니 진단키트 수요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병원 종사자분들은 거의 PCR 검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시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그거가 그 전에는 그 보건소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막 줬대요, 그냥. 네. 자가진단 키트는 거의 매일.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도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서 못 하든지 다양한 이유로 못 한 사람들은 거의 매일 자가진단 키트를 해서 하라고 그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사서 쓰라고 바꿨답니다. 나중에 돈을 줄 테니 니네가 자율적으로 사서 쓰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엊그제 통보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약국에서 이제 팔리는 거죠. 근데 웬만한 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루 소요량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과수요도 일단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단 키트 뭐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하셔서 그걸 뭐 또 품절이라면서요.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봤어요.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19,900원 쓰면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절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가 싶어서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또 하다가 진단 키트 급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덴마크 같은 데는 뭐 이제 그냥 가자. 다 규제 다 풀었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제 뭐 그럴 단계면은 그렇게 백신을 그렇게 다들 맞았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요? 백신 맞으면 괜찮은 맞고도 걸립니다, 지금 다. 그럼 왜 맞아 백신을? 제가 맞춰드렸나요? 중증으로 안 간다는 건데. 네. 그래요? 참 뭐 좀. 자, 그러면 지금쯤에 한 번쯤 이거 김민수 대표께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디지털 콘텐츠주 급락세.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불기둥이 뭐 불기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왜냐 이게 위메이드 갖다가 자꾸 이제 언급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역전 쪽에서의 사실 대장주고 주도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 할 것 없이 이쪽이 지금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격 흐름이 한번 우리 김 대표께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네, 일단 위메이드 관련돼서 혹시나 또 매수하셨다가 지금까지 조금 고통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그때 딱밤 레벨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 지금은. 내려와 있죠. 그때가 18만 원이었습니까? 17만 원이었나? 그때 15만 원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15만 원이었죠. 역시 뭐든지 장기 투자도 하듯이 내기도 장기로 걸었어야 되는데 내려갈 때까지 이거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매번 하시면 알겠지만 뭐 위클리를 하든 매월 오는 걸 하든 분기로 하든 이 옵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기 지나고 나면 꽝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작년 일입니다. 그렇죠. 작년. 근데 이게 오늘 나왔던 뭐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자금 출처 조사? 그러니까 뭐 위메이드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금 출처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금? 예, 그런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거를 또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라고는 이게 뭐 찌라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또 시작하자마자 충격을 확 받았거든요. 예. 그 코인 분실설은 뭐예요? 뭐 그 별거 다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인 분실. 네. 아까 이제 뭐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네. 코인이 뭐. 근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려고. 저도 여기에 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본 게 그거라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위메이드가 물론 제가 뭐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째 하루에 한 건씩이냐? 대한민국 주식시장. 근데 이번 1월만큼 드라마틱한 1월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도 드라마틱이지만 기업 관련한 소식들 중에 하루 한 건씩이네 거의. 뭐 횡령, 뭐 상패.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기술을 부각받고 여기저기서 좋은 기술이니까 우리랑 하자 그러면서 커집니다. 예. 회사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예. 뭐 2, 3년 만에 거의 뭐 무슨 시총도 그렇고 매출도 확 커지다 보니까 예. 일단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구멍가게에 있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진 상황 속에서 계속 매출이나 나머지 그 회사 운영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막 턱턱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관리가 안 된다. 네. 컴플라이언스도 안 되고. 네. 거기다 저 깜짝 놀란 거는 무슨 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생각보다 뭐 이번에 터진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예. 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난 김에 근데
아우 막 짜증나서 그냥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클릭해서 내부도 보기도 싫어갖고 안 했는데 내부 거래? 내부 거래요. 내부 거래? 네. 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네. 경찰 조사하고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에코프로 저도 좋아했던 회사고 네. 이번에 손절했습니다. 거기는 장기 투자도 2차 전지 또 주도주 아니었어요? 시총 1위였죠. 시총 1위. 와 이거 작년 그러니까 16만 원인가 갔을 때 거의 100% 찍었거든요. 수익률을. 그 100%가 넘었네. 16만 근데 원. 손절을 하셨다고? 이번에 손절했습니다. 익절이 아니고요? 야 손절이죠. 손절이요. 네. 언제 들어갔길래?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건 될 놈이다 싶어가지고 갔다가 이번에 손절을 하면서 또 많은 걸 깨달았죠.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만큼 갔다가도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계속 갔다가 결국에는 현대차도 그랬지 않습니까? 28만 원 갔던 것도 결국에는 20몇만 원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국 시장의 이 여러 가지. 근데 더 열받는 거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들 딱 보다 보니까 원래 저렇게 내부 거래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게 되면 중보험점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30년 때리고 벌금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뭐 그따위 짓으로 그렇게 평생 먹을 거 챙겼으면은 평생 근데 이건 몰라요.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챙겼는지 뭐. 어떻게 된지는 뭐 수사 나와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 입장이에요. 네. 딱 회사 입장 나온 거 보고 뭐라고 했는데요? 입장문이라고 나옵니다. 입장문 그렇죠. 네. 사과문도 아니고요.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문입니다. 회사 입장이다. 그래 입장이 어떤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네. 저 안성 밑에 저 입장 휴게소 있는 거기 입장 기장입니다 그건. 기장? 그거는 기장은 저 해운대 위고. 제가 사고가 마비됐습니다. 자 입장문이 그래. 네. 내용이 뭔데요? 입장이 뭔데? 내용 보다 보면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뭐 소장님 얘기했처럼 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유감. 네. 뭐 그런 그 유감이란 표현은 뭐 정치인들도 자주 쓰는데 그게 뭐 미안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도 뭐 땡땡거리 싸서 내가 그래 유감스럽다. 그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니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잠깐 고개를 숙일게 유감입니다. 이건 아니 언제는 회사가 잘 될 때는 다 우리 임직원과 같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 쪽에서 가족과 같은 게 아니고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 쪽에서 가족과 같은이 아니고 가족과 같은. 그렇죠. 말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 다 같이 해서 이루어낸 우리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이런 일 딱 터지면은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우리 회사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생겨서 우리가 다 챙길 수가 매우 없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영어만 하다 당신들도 보니까 한번 이 정도 되는 회사 한번 운영해 보세요. 뭐 저런 똘끼 있는 애들 뭐 다 일일이 안 걸러집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입장문이.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입장 제대로 된 입장이네. 사과가 아니고 그게 회사 입장이라는 얘기죠. 입장이네. 네. 그 사과문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건 입장이지. 입장 맞네. 신랑 입장.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는 이 사태들이 이렇게 어차피 뭐 터지기 시작한 거 한꺼번에 잘 터졌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입장이네. 요새 된다. 이 라임이 입장하세요. LG 엔솔도 이번에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연문을 뿌렸던 그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몰아줬던 거, IPO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50억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7조를 써냈다라는 등 뭐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다 부각이 돼버린 게 오히려 저는 잘 됐다라고 봅니다. 차제에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쌈바를 사과 방송을 드린 게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뭐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할 겁니다. 그게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덜 먹더라도. 지금 김일수 대표도 현명한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정치인의 글을 읽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을 살아가지 말고 주식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라는 것처럼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걸 보여서 자율 퇴출을 시킬 정도로 투자들이 보여준다고 봐요. 저는. 우리 같이 힘없는 세 명이 이어서 익하고 있고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한 6,200명 넘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공감하신다 한들 달라질까요? 세상이. 시작해야죠. 시작해야겠죠. 네. 이렇게라도 이런다고 되겠나 싶어서 자꾸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떡 안 줍니다.
우셨어요? 네? 아니 이게 우는 거죠. 아 예. 이게 지금 뭐 이 사과 이 된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렁된장. 우렁된장 이런 얘기 해야죠. 이거 우리 그래도 인포맥스 본부장님이 이런 발언까지도 용인해 주신 게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우렁된장 같은 발언? 예, 된장 발언 뭐 더군다나 대주주 까고 뭐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요. 저는 손절한 이유가 죄송한데요. 에코프로 BM 살려고. 이런 된장.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던져도 되죠? 이거 던져도 되죠? 아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된장. 이 이슈는 이슈고 네. 요건 실컷 들어야 된다. 저런 회사는 저런 회사고.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뭐 증설 다 해놨고 거기다가 앞으로 장기 계약도 다 되어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아까 뭐처럼 선전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오늘따라 이뻐 보이더라고. 네,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소화가 되는 느낌. 좀 인간적이고 이거 조금 뻥 뚫리는 느낌에다가 참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 반전에 오니까 또 약간 짜증나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손절하는 얘기부터 드리고요. 네, 나중에 장고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반전이잖아. 그러려고. 그랑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웃잤을까? 지금 이제 연휴는 닥쳤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나 월화수 중에 뭐 날라가든 바깥에서는 뭐 미국도 우리도 바닥 받았어요, 바닥 봤어요, 뭐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직 아닌가 봐요.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 그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지금 기다려야죠. 뭐 그렇다고 뭐 김미수 대표는 분명 게임 하다가 심시험 코인도 할 테지만 코인도 하긴 하겠지만 그건 뭐 일반인들은 제가 아까 그 숙제를 드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나온 거에서 그 마지막 날 저희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저희 방송은 이제 저녁 드시면서 보시고요. 그 전에 정말 4분기까지 실적 나온 것들 한번 보면서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그 업계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뭔가 하시는 분하고 하시지 않는 분은 나중에 수익률이 거기서 갈라질 겁니다. 지금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한참 그 동학개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신났을 때는 하루에 42조 뭐 이랬어요. 평균. 이게 요새 8조 돼. 8조, 6조 뭐 적은 날은.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공부들을 하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의 장기 투자 내지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철저한 손절매라는 것이 사람의 이 본성상 쉽지도 않고 맞습니다. 또 손절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몇 배를 먹어야 본전 복구가 되니까 차라리 기다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장이 이렇게 빠지고 종목별로 지수별로 후루룩 빠졌어도 그냥 지금 이게 평가손으로 지금 다들 소가리를 하고 계시지 처분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확정 손실이 되니까. 그건 확정 손실이. 다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 쓰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하는 맞습니다. 게 이런 장을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니까. 맞습니다. 그건 본인 의지하고 없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청산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파는 거죠. 무섭죠. 기계가 파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가 삼촌이 하지 마라 했구나. 맞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처음 한번 체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 얘기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지수와 주가들이 많이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털어내면서 이만큼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버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레벨마다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이런 장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죠? 단타는 김민수 대표로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되실라나? 아니, 그게 마디죠. 이제 지금부터 나올 마디. 마디. 예. 매듭. 마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 왜 그 어떤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떠나서 시장에서 이제 앞서 제가 보는 올해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미크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완화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속도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준도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고용입니다.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돈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안 될 일이라고 안 봤을 거고요. 네. 고용이 회복, 그러니까 즉 일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맞물리는 건 이제부터는 금리는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표현을 안 쓰고 정상화라고 표현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거기다 원래 연준은 꾸준하게 한 2%대 안쪽으로 인플레이션 오는 걸 더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 쪽에서의 지금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같이 경기도 고용과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예.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돕니다. 그것도 어떤 쪽으로 도냐면은 경기 민감주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저 작년 같은 경우 다 뭐 무슨 앞으로 성장만 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집 거댔던 것들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슬림해졌는데 그게 성장에 대한 얘기에 해답을 못 주게 되면 그건 이제 도태되고요. 이제 그동안 저 서랍 속에 있었던 먼지 크게 나는 PR 3배, 뭐 PBR 0.3배, 에이, 안 봐. 그런 게 가겠어 지금. 저 전통 산업인데 그거 뭐 무슨 네.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은 되는데 핵심이 거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네. 예, 맞습니다. 그래 경민이 경기 민감주. 나 이제 미나 예. 네. 그래요. 지금 그거 합시다. 저기 우리 지금 무슨 뭐 종목 추천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1200분이 네. 벌써 좋아요를 눌러 주셨어요. 예, 예,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맨날 우리끼리 막 징징거리면서 막 이거 안 해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죠. 옛다 세뱃돈 받아라 뭐 이런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 이제 한번 이렇게 연휴 동안의 흐름을 보시고 우리 이제 종목이나 업종에 관해서는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네. 집중적으로 한번 파봅시다. 네. 그때는 조금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림 준비해오라는 얘기십니다. 네, 색깔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자, 두 분도 명절 잘 보내시고 그럼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